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기가 막힌 줄도 모르고 사는 기막힌 인생, 즉 기이한 인생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요즘 중년 이상이면 가끔 한 번씩 기가 막히네 또는 기 막히네, 기절초풍하겠네 라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탄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꽉 막혀 답답하고 숨통을 트기 어려운 상황, 또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든가 어이없는 일을 당했을 때 사용하는 말이지요. 가벼울 때는 그저 기분 나쁘다, 기운 없네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주 극심한 경우 기절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졸도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좀 더 심하면 기절초풍하겠네. 한마디로 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졸도하여 쓰러지면서 어디 기둥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바닥에 부딪히면서 머리를 다쳐서 뇌출혈로 인한 중풍을 일으키는데 연속극에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가령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든가 강도가 들었다든가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가 집에 불이 났다든가 이런 소식을 접한 뒤 뒷머리 붙잡고 넘어지는 모습, 이러한 경우에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것을 보고 기절초풍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절하여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서 중풍을 초청한다, 중풍을 일으킨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갑자기 식사를 한 후에 어지럽다고 하다가 기가 콱 막혀 졸도하여 응급실을 실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평소 가슴이 답답했는데 의식이 잃을 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별 이상이 없다는 분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모두 기가 막힌 경우들입니다. 그러면서 몇몇 의사분들은 잘 모르겠네요, 그냥 돌아가세요 하지만 어떤 분은 뭐 중성지방 조금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과다하게 받았나 봐요, 신경안정제 이 약 받아가시죠 하고 링겔을 한 병 맞고 나오는 게 고작입니다. 더 과격한 분들은 신경성이니 정신과에 보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정신과 환자로 만드는 것이죠. 아니, 범이다 삼각지도 아니고 분명 원인이 있어서 졸도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현대과학이나 현대의학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황당한 일을 당하고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도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기가 막힌 줄도 모르고 사는 기막힌 인생, 즉 기이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80% 이상의 사람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가 막힌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기이한 인생인데, 하물며 만성질환이나 난치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기가 꽉 막힌 분들인데 이 기가 막힌 줄도 모르고 사는 기막힌 인생, 즉 기이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은 한의원에서 주로 기가 없어요 또는 기가 부족해서 맥이 약하네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러한 현상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들에게도 건강과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왜요? 우환이 도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살림 다 말아먹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노년의 퇴행성으로 수술이나 난치병으로 응급실에 몇 번 가서 인공호흡기 몇 번 씌우면 젊어서 벌어놓았던 살림 다 나라는 것입니다. 네, 실수 한번 들었다고요? 네, 다행이죠. 그럼 한의학,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기란 무엇인가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 기에 대한 강의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기를 좀 더 한의학적으로 알고 싶어서 원광대 한의과대학에 입문하여 매스컴에 오르내렸던 도울 김용옥 교수를 기억할 것입니다. 어떻든 기를 문자로 풀어보면 기, 기류, 바람이란 뜻이죠. 각골 문자의 석삼자와 비슷한 모양을 하며 공룡의 기류를 형상화하고 있어서 바람과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한 기류, 기운에다가 플러스 쌀미의 합성어로 기운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기는 백병시여기라고 하여 100가지 질병은 모두 기에서 시작한다, 달리 말하면 거의 모든 질병은 기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체 즉 혈체, 즉 기가 막히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각종 질병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추상명사의 개념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운동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작용 및 기능을 하는데 현대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사물에 대해서는 공기, 전기 등과 같이 주로 힘, 에너지로 표현되며 사람과 같은 생명체에는 기운, 힘, 에너지, 생명력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사람에게는 생명력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죠. 그래서 기교, 즉 기작용이라고 하는데 즉 태양빛을 받은 공기가 데워져서 공기의 흐름, 즉 바람이 생기지요. 이러한 대류현상에 의해서 생명현상이 일어났고 현재도 일어나고 미래도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쉽지 않지요. 이러한 현상을 좁은 의미로 기교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는 우리말 문헌에도 김과 얼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내친 김에, 화난 김에, 입김, 콥김, 또 얼떨떨하다, 얼빠진 사람 등 얼도 모두 기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또한 생활 속의 용어에서도 맥이 약하네, 기가 없네, 기가 막히네, 생기, 공기, 증기, 전기, 기력, 원기, 정기, 곡기, 기절, 기절초풍으로 등으로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는 힘, 에너지, 생명력이죠. 사람에게 이 생명력이 들어오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룹니다. 이것을 삼위일체 건강학이라고 하는데 신앙에서는 영혼육이라 하고 또 한의학에서는 정기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생명력을 쉽게 설명드리면 다 죽었던 사람은 몸도 마음도 생명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되살아나면 사람의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하고 마음은 우리 육체된 몸을 지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은 하나다, 심신일여라 하지 않습니까? 몸이 편하면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몸에 생명력이 있어야 몸과 마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세계를 혼 또는 신이라고 하는데 생각과 감정, 의지, 정신 세계라 하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혼신을 다해서 하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자극, 즉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마음도 굳어지고 생명력도 약해지고 몸도 굳어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기능성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세계가 한의학에서 칠정, 희, 노, 우, 사, 비, 공, 경이라 하는데 즉 우리 몸의 생명력과 칠정, 즉 마음의 변화가 합쳐지면 달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희, 노, 우, 사, 비, 공, 경, 긴장 등의 마음이 변한 작용이 생깁니다. 즉 너무 기쁨이 과하게 발생하면 예전에 2002년도인가요? 그 월드컵 축구가 일어났죠. 그때 처음 우리나라가 첫 경기에서 이기는 바람에 너무 기쁘고 흥분되어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너무 기뻐도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노여움이죠. 분노인데 이 분노 조절을 못해서 고혈압이 있었던 분들이 중풍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많고 또 근심, 슬픔, 놀라움, 두려움을 긴장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감정의 변화가 극에 달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발한다고 합니다. 즉 자동차로 말하면 차가 도로 위를 벗어나서 사고를 일으키는 것처럼 인간도 사람의 생명력이 마음의 감정의 변화와 얽혀서 어느 선을 벗어나면 우리 몸의 기능성 질병으로 시작되다가 거기에서 또 어느 선을 넘어가면 조직학적인 질병, 병리학적인 질병들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모릅니다. 어떤 과격한 충격, 메가톤급 충격, 그것을 받았을 때 화병이라고 하죠. 화병이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서서히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병들은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 요법들이 쌓이면서 여기서부터 서서히 출발하는데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나타나고 간혹 초등부 학생들도 고혈압 당뇨로 내원합니다. 이럴 때 기가 막히면, 즉 생명력이 막히면 서서히 대표적인 증상으로 만성 피로증후군이나 기상 후 몸이 무거워서 천근만근 증상이 나타나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또한 식사한 후에 나른하고 잦은 두통을 일으키며 혈압이 없는데도 뒷목이 아프거나 뻣뻣해지고, 또한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입술이 건조하거나 트고 혓바늘이 생기기도 하고요. 혹은 구내염, 편도선염이나 인후두염을 자주 앓게 되고, 음식을 먹고 나면 숨이 차고 조금을 먹어도 배가 부르고 이내 배가 고프거나 허기지고, 또 식사 때가 되면 허기를 못 참고 식욕이 없거나 구취가 심하고 복부가 냉하며 대변을 묽게 보거나 가늘고, 또 변비가 나타났다 설사를 했다 반복하는 과민성 장증후군, 혹은 변비도 나타날 수 있으며 대변의 양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오래 누우면 등이 아파서 늦잠 자고 싶어도 누워있지 못하는 증상들인데, 두 가지 이상만 나타나도 이미 앞서 말씀드린 기능성 질병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요. 두 가지 이상만 나타나도 이게 실제 기가 막힌 기능 저하성 증후군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현대의학적인 특별한 검사에도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건강의 상태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고 체질인가 보다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기가 막힌 실제의 증후군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증상들이 여러 해를 넘어가면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내시경, 혈액검사상에서 눈에 보이는 진단이 나오는데, 즉 대사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중성지방 및 위염, 궤양, 종양, 호르몬 이상, 면역체계 이상, 관절염, 디스크 등 다양한 질병들이 나타나지요. 그러나 이미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한 줌씩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사실 주변에서 그런 환자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때가 늦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최근 스트레스라고 하지요. 이 스트레스를 단지 기분 언짢은 기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환경의 열악함, 가령 한여름 습도가 많으면 불쾌지수로 나타나지요. 과로, 수면 부족 등 인생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21세기를 특히 스트레스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감정의 변화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먼저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가 있죠. 여기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상호 기량작용, 즉 서로 높은 것은 낮게 하고 낮은 것은 높게 만들어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교 학창시절에도 생물시간에 교감선생이 화가 나서 교감신경이 황진되어서 눈동자가 커지고 심장이 두근대니 입이 마르고 밥맛이 없어지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요? 생물 시간에 다들 졸았나 보죠? 이게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의 항진작용입니다. 물론 부교감신경은 이 작용이 반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때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몸이 굳어지게 되고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는 장부와 기관들이 제 기능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율신경은 등 부위, 척추 신경에서 나오니까 등도, 허리도, 뒷목도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력이 저하되어, 즉 기가 막히면서 서서히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기능 저하성 질병으로 시작되다가 어느 선을 넘으면 조직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진단, 가령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내시경, 혈액검사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미 늦은 감이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왜요? 평생 약을 복용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아서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때가 늦은 것이죠. 이렇듯 주변에 기가 막힌 줄도 모르고 사는 기막힌 인생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기가 막히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웠어도 이해는 하셨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